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보상과 명예를 중요시하기에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을 찍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엘리트들만이 오를 수 있다 보니 경쟁 속에서 수많은 탈락자가 나오고 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또 재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계속 수년간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정신과 경제적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데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 중반까지밖에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NBA 진출에 실패한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용병을 뛰러 갑니다. 허나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아주 특별한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는 바로 안드레 잉그램. NBA 도전을 무려 13년째 하고 있는 무명 선수이며 아무도 오래 있으려 하지 않는 G리그라는 음지에서 12번이나 시즌을 보냈습니다. 연봉 조건이 최저시급만도 못하기에 그는 수학과외로 부업을 하면서 선수 인생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NBA를 갈망하는지, 그리고 과연 언제쯤 꿈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안드레 잉그램. 화목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는 8살 때부터 친형을 따라 농구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NBA를 접하면서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수많은 레전드들을 부러워하게 됐으며 그들 중에서 3점 슈터로 이름을 날렸던 레지 밀러라는 선수를 평생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재능이 출중하다 보니 불과 1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자신보다 7살 더 많았던 친형을 1대1로 이겼고, 이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1학년 때부터 벌써 주전자리를 꿰찼으며 그로부터 3년 뒤인 4학년 졸업반 시기에는 명실상부 팀 내 에이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잉그램의 성적은 평균 22.8득점에 9.5 리바운드였는데요. 그 와중에 놀랍게도 3점 성공률이 무려 50%에 육박했으며 심지어 버지니아주의 리그 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명문 대학들로부터 아무런 제안도 받지 못했는데, 왜냐면 자신의 고등학교가 무명이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뛰었던 리그 역시도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룬 우승과 개인 기록들은 상위 리그 선수들에게 묻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639등으로밖에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학 제의도 아메리칸 대학교 한 곳에서만 들어온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거기가 대학 1부 리그이긴 해도 명성이 낮은 지역구에 속해 있다 보니 NBA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승을 해낸다면 전체 대학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무대를 밟아야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기에 이를 목표로 잉그램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득점이 팀 내에서 가장 높았던 그는 이전보다 3점을 더 많이 던졌고, 이에 대한 성공률은 거의 40%로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1등이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신인왕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2점 차로 패배하는 바람에 전체 대학 토너먼트 진출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졸업까지 3년이 남아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학년 때부터는 전체 대학 토너먼트는커녕 지역구 결승전에조차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결국 잉그램은 졸업반 시기에 3점 성공률을 42%까지 찍었음에도 NBA 스카우터들에게 외면을 받았으며 이는 2007 NBA 드래프트에까지 이어져 끝내 60명 안에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NBA는 D리그라고 하는 하부리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잘만 활약한다면 NBA 팀들에게 영입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에 잉그램은 곧바로 D리그 드래프트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여기서조차도 유명 대학 출신들과 해외에서 잘나갔던 선수들에게 밀려 그닥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한 채 전체 141명 중 94등으로 뽑혔지만 그래도 반드시 NBA로 올라가겠노라며 다짐을 한 이상 몇 년이든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타 플래시라고 하는 팀에 들어간 잉그램은 여기서 4년 동안 뛰었는데요.
대학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슈팅은 절반가량이 3점이었고 이에 대한 성공률은 무려 44%였으며 심지어 3점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11-12 시즌부터 로스앤젤레스 디펜더스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여기는 NBA 여러 팀들 중 하나인 LA 레이커스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그만큼 스카우터들의 왕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잉그램은 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슈팅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였고 그 결과 3점 슛만큼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정도의 달인이 되었으며 한 번은 시즌 평균 3점 성공률이 50%에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3점 콘테스트에서 커리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해내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는 1, 2라운드 통틀어 총 50개의 공을 던지고 그 중에서 39개를 성공시켰으며 이는 D리그 뿐만 아니라 NBA에서도 본 적 없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D리그 역사상 3점을 가장 많이 집어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였는데 하지만 뭐요? 이처럼 3점에 대해 엄청난 매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째서인지 NBA 팀들로부터 단 한 번도 영입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D리그가 NBA 바로 아래 단계여서 수준이 꽤나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D리그 MVP급 선수는 NBA 기준에서 가비지 멤버에 불과하며 설사 운이 좋아 거기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열의 9은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방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벤치만 달구는 NBA 출신이 D리그에 내려가기만 하면 거기서만큼은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수준 차이가 심각한 이유는 그만큼 D리그가 인재를 붙잡을 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연봉이며 너무나도 박봉이다 보니 실력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누릴 수 있는 해외 리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마다 D리그 모든 팀이 선수 명단을 갈아엎고 새로 뽑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고 뛸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NBA 팀으로부터의 영입 제의마저 굳이 제휴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는지라 솔직히 D리그는 그냥 잠시나마 1-2년 정도만 꿈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으로 계속 머물기에는 선수 인생에서 크나큰 손해입니다. 허나 잉그램은 이미 여기서 8시즌이나 보냈고 안타깝게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30살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NBA 팀들이 자신을 보조 역할 플레이어로 영입해줄 거라는 기대 아래 평생 동안 3점 하나만 주거라 우물을 팠지만 정작 거기서 건진 거라고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D리그 기록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내와 2딸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했는데 여태까지는 부업으로 수학과외를 하며 선수 생활을 유지했지만 이는 그저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까지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외 리그를 고려하게 됐고 5년 정도 남짓한 자신의 선수 인생을 호주에서 보내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에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끼다 보니 그는 불과 2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으며 끝내 시즌 도중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할 수 없이 기존의 로스앤젤레스 디펜더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남은 10경기 동안 필사적으로 집중하였고 이때 잉그램은 어떻게든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고자 이전보다 3점을 2.5배가량 더 많이 던졌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에 대한 성공률까지 무려 55%. 이는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자 전체 선수들 사이에서 1등이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 17-18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3점을 이전보다 2.5배나 더 많이 던졌고 이에 대한 성공률 역시도 최소 10경기 이상 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김없이 1등이었으며 이번만큼은 정말 한 번이라도 NBA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잉그램을 영입하겠다고 나선 팀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하게 된 그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쏟아부었던 지난 2년 동안의 열정을 뼈아프게 후회했고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러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D리그에 들어온 지 어느덧 11년. 그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디펜던스는 사우스베이 레이커스로 팀명이 변경되었고, D리그 또한 스포츠 음료 브랜드인 게토레이와 스폰서십을 맺으면서 G리그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팀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선수들의 수준이 초창기 때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NBA로부터 부름을 받는 경우를 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잉그램의 위치는 여전히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요. 32살이었던 그는 이번 17-18 시즌까지 실패로 끝나자 결국 모든 걸 체념하게 됐으며, 매년 그래왔듯이 떠날 채비를 모두 마치고 계약 해지에 관한 절차를 밟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순간 자신의 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콜업이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NBA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쓰이는 용어인데, 거기는 아직 시즌이 진행 중이었으며 잉그램은 LA 레이커스로부터 깜짝 영입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 계약이긴 했으나 그래도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이었기에 그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이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알려 그동안 자신을 묵묵하게 응원해준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신인 선수가 32살이다 보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그는 레이커스 선수들의 환영 아래 새로운 유니폼을 받아 입고 자신의 첫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상대는 승률 1위였던 휴스턴 로켓츠였는데, 허나 데뷔 전부터 강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잉그램은 전세계 농구 팬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코트 분위기를 완전히 휘어잡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평생을 갈고 닦았던 그의 3점은 수비수 견제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골망 안으로 적중했고, 이에 대한 성공률은 무려 80%였으며 정말 G리그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슈팅 감각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슈퍼마저 독특했기 때문에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는데요. 심지어 2점과 함께 추가 절투를 얻었을 때에는 아직 2쿼터 중반인데도 관중들이 그를 MVP라 불러주었으며 해설위원들 역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프슛 이외에도 여러가지 활약들을 펼쳤는데, 그는 공을 상대 머리 위로 올려 던지는 플로터란 기술을 구사하기도 했고, 반대로 수비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낚아채며 스틸 1개와 블락 3개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결과는 휴스턴의 승리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양팀 통틀어 가장 존재감이 돋보였던 선수는 바로 안드레 잉그램이었고, 필드골 75%로 19득점을 꽂아 넣은 그는 이날 무수히 많은 인터뷰 요청과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난의 세월 끝에 얻은 이 순간을 기념하는 의미로 감독이 그에게 경기에 썼던 게임볼을 선물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하나 남은 LA 클리퍼스전을 끝으로 잉그램의 루키 시즌이 막을 내렸으며, 이날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함과 동시에 15점차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룬 잉그램의 성공 스토리는 농구를 포함해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역대급 루키였기에 나중에는 NBA 사무국으로부터 시상식에 초대되기까지 하였으며, 게다가 당시에는 무려 29개 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대감이 무척이나 부풀어 오른 잉그램은 반드시 계약을 따내고자 했었는데, 하지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함과 동시에 눈을 뜬 순간 그는 이 모든 게 달콤한 꿈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분명 지난번 잉그램은 NBA 수준에 필적할 만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의 그 두 경기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저 이벤트성에 불과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이미 1위 자리를 확고히 굳혀놓았고, 반면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 진입에 실패한지라 남은 경기에 대해 별로 미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은 주력 선수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평소 기회를 별로 받지 못했던 벤치 멤버들을 밀어주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경기 수준이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레이커스는 G리그에서 뛰어봤던 선수를 7명이나 출전시켰습니다. 그만큼 잉그램에 대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게다가 상대 에이스들조차도 자신의 기량을 진심으로 발휘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레이커스 선수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걸림돌은 잉그램의 나이인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점 하나만 믿고 33살짜리 선수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유망주 하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구단 입장에서 더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할 수 없이 G리그 사우스베일 레이커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잉그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시에 보고 느낀 것들은 그의 삶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좌절감에 빠져있던 자신을 구해준 레이커스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언젠가 다시 NBA에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래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도중에 2019년 1월에는 G리그 역사상 경기를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되었으며, 항상 베테랑답게 유망주들 사이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잉그램은 레이커스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허나 1년 전과는 달리 출장 시간이 평균 4분 미만이었기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NBA 무대를 한 번 더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와 12번째 시즌을 치렀는데요. 34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현역들 사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3점 슈터였고, 그 와중에 승리 기여도는 독보적인 1등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상 G리그와의 인연이 가장 깊고 오래된 선수이기에 얼마 전 새로 창설된 선수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앞으로 리그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를 할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연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비록 그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NBA 선수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조그마한 성공일지라도 그걸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가치를 느꼈냐는 것이며, 그때까지 참아왔던 역경의 시간들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꿈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꿈을 위해 따로 수학과외까지 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안드레 잉그램. 그는 자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 데뷔전 때의 그 경험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도 NBA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중들에게 MVP 함성을 들었던 그때 그 영광의 순간이 과연 은퇴하기 전에 또 한 번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